희라. 예? 다음 주는 8.15 광복절이랍니다. 광복. 광복이 뭐예요? 빛남을 회복했다? 다시 빛났다? 다시 빛났다면 복광이 될 거고, 광복이니까 그저 빛남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빛남을 회복하였다. 빛남을 회복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죠. 자, 희라. 영요 존망 길룡인된 즉 가지의 언의와 지자 관기 단사하면 즉 사관 반의일이라. 참 좋은 말이네 이게. 존망과 길흉을 구한다면 이렇게 되네요. 구할진대 요구하건대, 그러니까 존망을 구할진대 즉 가히, 즉 거라고 하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앉아서도 가히 알 수 있거니와. 그죠? 또 왜냐하면 역을 쭉 보고도 이쪽에 담긴 말들을 보니까, 그다음에 지자는 지혜로운 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관기 단사하면 지혜로운 자가 그 괴사에, 그죠? 괴사에 적혀 있는 문왕이 쓰신 64개 단사를 본다면 즉 사과 반응이라 생각이 반이 넘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를테면 우리가 주역에 건괴다 그러면 건괴는 단사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원형 이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처럼 되려면,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사덕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로 설명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효사의 육효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경우를 두었으니까, 그래서 이 원형이정의 덕을 잃지 아니하면, 그 원형이정의 덕이 사람한테 나타나면 뭐예요? 인예 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잘 갖고 닦으면은, 그래서 건괴에 대해서 군자 자강불식이라 그랬죠.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덕을 계속 다듬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저 하늘과 같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사과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보면은, 웬만한 것은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여사, 동공이 이위하여 기선이 부동하니, 이다 예코 사다 구는 근야일세니, 유지위도 분리 원자 컨마는 기호무구는 기용 유중야 일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역의 괴를 볼 때 이제 그 효 하나하나를 지금 분별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아까 술의 둔괴 그래 볼까요? 술의 둔괴다 이렇게 나오면은 대체로 이효와 사효라고 하는 것은 공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공은, 그런데 네 번째 자리는 여기가 임금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임금자리인데, 자, 임금자리 가까이서 조정 대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현신에 해당되고, 현신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발탁이 되면은 역시 조정에 공을 세울 수가 있고, 발탁이 되지 못하면 아까란다. 건기에 보면 혈룡재전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덕을 갖추고는 있어서 두루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구호의 임금을 만나면은 뭐예요? 나라에 공을 세울 수가 있고, 만나지 못하면 그냥 두루두루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냥 일컬어지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건기인데, 자, 이효와 사효. 그래서 혈룡재전 이견대인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사효는 뭐라고 돼 있나요? 사효는 혹약재인이라 혹 뛰어본다 이 소리 있습니다. 혹 뛰었는데 다시 제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라에 대한 그 공을 이루는 것은 둘 다가 같은데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또 공은 같은데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리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정 대신의 자리가 되고, 이 사람은 조정 안에 못 들어가 있죠. 조정 안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며 그 이를테면 술의 둔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는지. 대표적으로 작은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되고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책을 가지고 몇 페이지냐? 269쪽. 자, 269쪽에 보면 술의 둔꾀의 초의 둔여전여. 아,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말로 썼네. 그 똑같은 말로 자, 혼인을 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호 같은 경우는 둔여전여 하다가 그 다음에 혼인을 구하는데 10년에야 시집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육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혼인을 구해서 가면은 그죠? 가면은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자, 혼구 개념인데 이유는 자 혼인을 구해서 간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봐서 여기다 마음이 혹하기는 해요. 그런데 음자리에 음이 바르게 앉아 있으니까 아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왕실하고 결혼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아 이건 내 짝이 아니겠다. 공연히 위를 탐하다가 두루 문제가 있으니까 나하고 짝이 되는 위에 있는 초요와 상께 있는 초요와 하께 있는 초요는 서로 간에 응하는 관계죠. 더더욱이 음양 짝이 잘 맞습니다. 더구 나는 음자리에 있고 얘는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구할까 하다가서는 안 구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를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나하고 짝이 된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죠. 더군다나 군주가 되는데 더군다나 나는 어찌 보면 저 한미한 집안의 딸일 수도 있고 한미한 집안의 자식인데 여기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짝이 돼요. 그런데 내 처지가 뭐하니까 불우하니까 누가 밑에 쪽에서 아 나를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하기보다 덕도 있고 하니까 짝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내 짝은 아니니까 시집을 안 갑니다. 안 가면 얼마나 못 가요? 10년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10년이나 시집 못 가다 마침내 10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두루 발탁이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자리라도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뭐가 다르다? 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공은 같은데 위는 다르다. 아까 같이 혼인한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그 위가 달라서 기선이 부동하니 이렇게 돼서 그 선함이 같지 아니하니 그 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를 이어서 계지자 선이라 그랬죠. 그 도를 잇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 대체로 두 번째 자리는 명예가 많고 그죠? 이다 예코 이는 뭐가 많고 명예가 많고 사는 오히려 뭐냐 두려움이 많은 것은 왜 그러느냐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주역이 어느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자, 이 자리는 특별히 그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책임질 일도 없죠. 그런데 이 자리는 경대부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임금 자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전부 다가 임금한테 돌려야 되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 고스란히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참 많은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뭐가 많다? 이 자리는 오히려 명예가 많다. 내가 주로 기본적으로 한미하니까 조금만 공을 세워도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겠죠. 바로 그 뜻을 표현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하고 네 번째 자리는 동공이 이위하며 기선이 부동하니 이다 예코 사다 구는 바로 근야일사라. 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 해당되는 임금 자리에 권력과 권력의 핵심부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위도 분리 원전만은 유의 도됨이 그죠? 유의 도됨이 이원 뭐예요? 이론과 먼 것은 아니건만은 그러나 자, 이 유가 그죠? 이 유라고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함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기요 무구는 그런데 그 무구함을 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무구함이 중요한 것은 이용 유중야 일세라 그죠? 요 무구함이다. 허물이 없는 것은 그 쓰임이 유로 가운데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에 유지 위도 분리 원자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 아니 제가 해석을 좀 잘못했네요. 거기 그 앞에 뒤에 있는 해석은 맞고요. 뒤에 있는 해석은 맞고 유지 위도 유의 도됨이
자, 멀어서 뭐죠? 먼 것이 이롭지 않건만은 멀어서 이롭지 않건만은 그런데 기요무구는 그죠? 그 요구함이 그죠? 허물이 없는 것은 그 중요함이 허물이 없는 것은 기용유중야 일세라 그 씀을 유의 가운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소리인데요.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자리 다 자, 지금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자리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우침이 없는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용에서 보면은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그 다음에 발익의 중절을 위지 화라라고 해서 중화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다지 어느 한 여기서 특히는 무편무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용과가 다르게 참 홍범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그죠? 무편 무당 당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이 표현이죠. 무편무당하고 그 다음에 불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내꾀하고 외꾀를 보자면 사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치우쳐 있죠.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고 두 번째 자리는 뭐예요? 가운데 한 거죠. 중한 거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네 번째 자리도 원래 네 번째 자리도 원래는 뭐예요? 음자리가 되죠. 네 번째 자리도 음자리요. 두 번째 자리도 음자리죠. 그죠? 이 음자리인데 그 음자리를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자리도 음자리요. 두 번째 자리도 똑같이 음자리가 되는데 그런데 유가 중이 되는 것은 그죠? 유의 도라고 유의 도됨이 유의 도됨이라는 것은 내가 유기 때문에 되도록 누구하고 가까운 게 제일 좋아요? 권력의 핵심부하고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자리하고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먼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건만은 이렇게 된 거죠. 먼 것이 이로움이 아니건만은 그러나 기요무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무구함이 중요한 것은 그저 허물이 없는 것은 유이면서 뭐 했기 때문이다? 가운데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자, 두 번째 자리하고 네 번째 자리는 둘 다 세우는 공은 비슷한데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가 달라서 그 선함도 어떻게 돼요? 선함도 다르게 되는 거죠. 그 선함이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유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자리는 먼데 얘는 중하지 못하고 얘는 가운데 있다 이 소리예요.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을 바탕으로 해야 뭐 할 수 있다? 화합할 수가 있다라는 중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삼여오 동공이 이위하여 삼다 흉코 오다 공은 귀천지 등야일세니 기유는 위코 기강은 승방야인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과 오효, 삼효와 오효가 공은 같은데 이위 자리가 달라서 삼은 흉함이 많고 오는 공이 많은 것은 바로 귀천의 등급, 그죠? 귀천의 등급이기 때문이니 차등이기 때문이니 그 유는 위태롭고 그 강은 승야인저 이김인가 이렇게 해서 이김인가 그렇지도 않다 이 소리인데요. 자, 삼여동 아까 세 번째 자리하고 다섯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하고 다섯 번째 자리는 실은 여기서 위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여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임금은 한 나라의 군주가 되고 요 세 번째 자리는 뭐가 되냐 우리가 제후가 된다 그랬죠. 제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은 같아요. 이를테면은 여기 우리가 언제로 보냐 은나라 말기로 보자면은 여기는 폭군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저 서백이 있는 거죠. 주나라에 서백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군주의 명을 받아서 여기서 정벌을 합니다. 여기서 정벌하고 공은 같은데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은 뭐가 다른다? 귀천이 다른 거죠. 여기는 천자가 되고 여기는 재우가 되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위태롭고, 왜? 여기서 내가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전부 다 공을 누구한테 돌린다? 여기한테 돌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자리는 그저 흉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다 흉. 아차 잘못해서 정벌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서백창이 문왕이 서백이 되어서 이거 내공이다 해서 그 순간 자기가 다 가로채는 순간에 아무리 저기 포악한 구주지만 여기 힘이 어마어마하게 아직 강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정벌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된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자리에 오로지 양 하나 있는 지산 겸괴. 그렇죠? 나머지가 전부 다가 음이었는데 여기만 양 하나가 있었던 게 지산 겸괴죠. 세 번째 자리.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덕의 자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공임, 오가 공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전부 다 뭐예요? 임금한테 돌리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사고 하나, 큰 사건 사고만 하나 났다. 전부 누구 책임이에요? 임금 책임이죠. 군주 책임, 대통령 책임이죠. 걸핏하면 동네 무슨 일도 전부 다 누구냐? 저기 대통령 책임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 되면은 전부 다 누구 덕분이다? 그 나라의 지도자 잘 둬서 이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도자 잘못 만나면 두루 문제가 많은데, 자 이건 옛날에 제후국이다. 제후 황제 뭐죠? 그 천자의 나라, 그러니까 이른바 중앙집권제의 나머지 지방분권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후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공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육삼이 제후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공은 전부 다 누구 거? 군주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나 쟤나 모든 군주는 모든 뭐예요? 모든 공을 다 차지하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 과학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도 이 뭐예요? 그 유학이 발달됐던 그 나라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국민들의 머리 의식 속에는 여전히 옛날에 이 군주제적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전부 다 누구 책임? 대통령. 전부 대통령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해요. 장관을 임명하고 다 두루두루 임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유는, 그런데 세 번째 자리하고 다섯 번째 자리는 원래가 양자리가 되죠. 양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는 양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음이 왔다.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음이 오면은 위태롭고 이렇게 됩니다. 음이 오면 위태롭고, 강이 오면은 대신에 그 이김인가 승인가 승야인저 표현한 것은 강이라고 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과강하면 또 문제가 되죠. 음이라고 해서 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음 하나 있는 화천 대육계 같은 경우는 천하의 대단히 문명한 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대체로 그렇더라. 그러나 저 자리에 유가 오면은 조금은 좀 위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은 그렇다고 해서 야라고 그 어조사의 결정사 야라고는 쓰지 않았죠. 이긴다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가 그럴까 그 대체로 그렇기는 하긴 한데 이런 뜻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그 밑에 우는 제9장이라고 했고, 쌍호호시왈 2장은 전론, 효획이 시인이라. 그래서 효의 획으로서 사람들에게 효와 획을 온전히 논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수론. 이 9장의 맨 처음에서는 육효지 시종이요. 그저 육효의 처음과 끝을 논했고, 그 다음에 차론, 효지 초상요. 효의 초효와 상요에 대해서 논했고, 우차론 중사요 하며, 그 다음에 가운데로 2, 3, 4효를 논했으며, 그 다음에 인급 단사하고, 이걸 쭉 인하여서 저 단사에까지 미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론 중사효를 분 2사 3사 아니 분 2사 3호 음량하고 는자 빠져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가운데 있는 네 효를 바로 뭐냐면 2효와 4효, 그 다음에
3요와 5효의 그 다음에 음량으로 논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원근 귀천으로 안 위지 부동이 강유지 용역이 하니. 그래서 원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자리와 오효와 뭐느냐 가깝냐, 그 다음에 그 높은 자리냐 아니냐, 그저 귀천으로서 원근과 귀천으로서 편안하냐 그냥 안정되어 있느냐 위태로우냐가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강류의 쓰임 또한 다름을 논했으니, 논 앞에 있는 걸로 들어가고 논했으니 기치의 중사효요. 그래서 그 내욕 가운데에서 그 뜻을, 치의 뜻을 이룬 것은, 그 뜻을 이룬 것은 가운데 있는 2, 3, 4, 5효이고 4효의 가운데서 주장이 되는 것은 또한 뭐냐? 2효와 5효가, 2효와 5효이니, 이 제2호이니, 이렇게 되네, 2호이니, 그 다음에 이체주 중이라. 왜냐하면은 그 상체와 하체의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0장입니다. 10장. 역시 여기에 그 괴와 효에 대해 설명했네요. 제 10장 같이 읽어보죠. 역지 위서야 광대실비하여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육이니 육자는 비타야라 삼재지 도야니. 그 다음까지 도유 변동이라 고로왈 효요 효유 등이라 고로왈 물이요 물상잡이라 고로왈 문이요 문부당이라 고로왈 길흉이 생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는 10장이라 했고, 여기에 글됨이 역시 괴사와 효사라고 하는 것이 광대실비하여 넓고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다 갖추었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건도를 다 갖추었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도와 곤도를 다 갖추었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유천도원하며 하늘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건곤이 만나서 만물을 생하니까 그 속에는 바로 인도가 있으며 지도가 있으며, 그래서 삼재를 겸하여서 둘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육이니, 육자는 6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라 뭐다? 삼재지 도야니라. 이건 뭐 앞에서도 공부했었죠? 삼재지 도다. 이 모든 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건괴를 예로 든다 그러면 이 속에는 항상 하늘과 땅의 도를 다 갖춰, 천지인 삼재를 다 갖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게 이제 이를테면 건괴다, 원현 이정이다 라면 이렇게 뭐 공자가 단전에서는 항상,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활이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활이라고 나오는 내용인데, 단활은 바로 문왕이 이 전체에 대해서 쓰신 말씀을 공자가 별도로 해서 다시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단활할 때 설명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그 문왕의 괴사를 그대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도나 지도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바로 인도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체에도 뭐가 있냐, 맨 아래가 땅이 되는 거죠.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인도가 되고 천도라 그랬습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고 강과 굳이 나눈다 하면 유의 개념이 되고,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인과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천도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이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미 한 채 내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겸삼재 그랬습니다. 겸삼재, 삼재,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아우르면서 그 다음에 두 개씩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겸삼재 양지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육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소성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천지인 삼재에서 완성계는 의미에서 셋으로 끝나는 거죠. 셋으로 끝나고, 대성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삼재의 도가 다 음양, 강유, 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계전에서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6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삼재의 도이니 그것을 그대로 밑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는 변하여 움직이느니라. 그쵸? 이름 일량집이 도가 되는 거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계속 바뀌고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바뀌니까 그 다음에 역시 도는 변동하는 것이 되고, 주역의 괴를 뽑는 것 역시 변동하는 의미로 해서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어떻게 돼? 초유부터 뽑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유부터 뽑아 나가니까 바로 그것을 효라 표현했고, 효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 계속 변하는 관계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근데 1등급이 좋은 게 아니라 아랫등급부터 해서 상등까지, 그죠? 초등부터 상등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등급은 바로 뭐예요? 물건에도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물건이라. 다시 말해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건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섞여 있죠. 내가 얘하고 섞여 있고 또 얘하고도 섞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면 뭐가 생겨나요?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제일 이뻐요. 그죠? 여러 명이 섞여 놓으면 누가 저기가 제일 이뻐요. 그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 아, 저분은 연세가 좀 들었고, 저분은 좀 젊고, 이분은 남자분이고, 저분은 어떻게 돼요? 좀 인상이 조금 심술궂게 생겼다. 아니면 저분은 인상이 참 좋게 생겼다.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갖고 모여 있다 이거잖아요. 그 서로가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 근데 이제 섞여 있는데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우면은 이건 오히려 집단을 두루 이제 어지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건이 섞여 있으면은 각각마다 다른 게 나타나죠. 다른 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같이 섞이다 보면 대비가 돼서 보이니까 그게 뭐냐면 나타나는 거. 그죠? 서로가 섞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서로 문자가 그렇잖아요. 서로 섞이니까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체가 난다, 빛난다, 문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늬가, 그죠? 무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적절하게 딱딱 맞아야 돼. 문부당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죠? 그 자리에 알맞게 무늬가 나타나는데 여러 명이 또 섞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개성들이 참 독특해가지고 그래서 개성들이 독특해서 여럿이 있을 때 처신하는 도를 참 잘해야 되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문부당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때에 맞춰서 그 위에 맞춰서 빛나야 되는데 그 위에 맞춰서 빛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위에서 여 위에 있는 임금이 볼 때, 여기 있는 임금이 볼 때 저 아랫자리에 있는 놈이 조금 이렇게 저기 뭐야 아까 이건우라 그래서 후를 세움이 이롭다 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뭐예요? 몽땅 공이란 공은 지가 다 차지하고 지멋대로 위에서 정해준 대로 정전법에 의거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멋대로 거두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가서 정벌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뭐가 생긴다?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잘 따르면 계속 길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제법 자기가 권력을 누린다고 해가지고서는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되면은 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부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죠? 꼭 그 자리에 그죠? 그 문제 꼭 그 자리에 맞춰서 그 본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거나 과강이죠. 특히 강할수록 과한 점이 있습니다. 과하거나 불급할 때. 양자리에 양이 있으면 과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건괴 같은 경우는 종일 건거나 그랬죠. 왼종일토록 굳세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근무 태만입니다. 여기서 업무 태만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군주가 나 왜 안 알아줘?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저녁이 되면은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서 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하라 그랬죠.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이 있는 꼭 길하다 표현 아니라 이 자리는 잘해봤자 허물이 없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 문이라고 하는 거, 문체라는 거 과하거나 또 기껏 맡아줬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음이더라. 이거 뭐 천택 리익견이가 이거는 그대로 밟아나가니까 괜찮은데 불급해서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맡아놓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과 똑같다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된다? 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길흉이 생겨난다라는 말. 자, 그래서 우는 제10장이라 이가 개사하전 제10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장입니다. 11장. 자, 역지 흥야 기당 은지 말세 주지 성덕 야인저 당 문왕여 주지 사야인저 시고로 기사 위하며 위자를 사평하고 이자를 사경하니 기도 심대하여 백무를 불패하나 구이 종시면 기요 무구리니 차지 위 역지 도야라. 자, 여기에 도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일어난 것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흥한 것은 언제냐? 기당. 여기서는 해당한다 이런 뜻인데요. 은나라 말기. 그죠? 은나라의 말세라는 겁니다. 은나라의 말세와 주나라의 성덕일 때라. 주나라가 덕이 성할 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은나라 말기 말세적 증상들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말세적 증상이라는 거 볼 줄 알으셔야 돼요. 말세적 증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굉장히 사치스럽습니다. 굉장히 너나 할 것 없이 사치풍조에 빠져요. 그리고 굉장히 활락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냐면 방일 음사 이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 이거 말기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자가 이른바 재화가 풍부하다 이 소리입니다. 재화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역대 이래로 반드시 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죠? 이른바 뭐예요? 그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런데도 사람들이 이 쾌락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놔요. 없으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 쫓아갈까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줄 알고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자포자기하는 순간에 바로 뭐가 되느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이른바 이게 묻지마 폭력 등등등등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로 생겨나는데 어쨌든 간에 재물이 굉장히 재화가 풍부한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가, 그죠? 부가 풍족한데 바로 은나라 말세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부가 풍조하느냐, 그리고 그 부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쳤냐, 대체로 뭐예요? 주지웅님이죠? 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연못못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죠? 고기를 나무에다 다 걸어놓고 이걸 안주 삼아서 그 안에 뭐예요? 벌거벗은 동담농녀들 집어넣어놓고 그제 놀게 만들죠. 그거를 이 권력자들이 보고 즐기는 겁니다. 그 세대나 요즘에 일어나는 그 권력 속에 이런저런 것들 나오는 게 비슷하죠. 이런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보면 야 이거 안 된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되겠는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분내해가면서 그러나 어쨌든 이 체제가 저렇게 굴러가는 걸 봐가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왜냐면 저 서쪽 땅에 바로 주나라에 해당되는 주나라의 서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문왕, 희창이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라는 은나라 폭군주, 이른바 조가의 땅, 은나라의 수도는 이른바 활락과 풍요 속의 활락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걸 무너진다라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대신에 저 서쪽 땅에서는 참 이 덕스럽게 정치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속에서도 백성들 이른바 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전법으로 해서 이제 잘 살려나가고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때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 당 문왕여 주지사인저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함인가 이렇게 돼 있죠.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은 아직은 왕은 아니죠. 서백창입니다. 자, 이 문왕이 서백이 숭땅이라고 하는 그 숭땅의 제후인 호라고 하는 범호자입니다.
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무고 때문에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 문왕이 하신 일이 주역의 64궤에 대해서 궤를 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는 사방으로 요즘처럼이죠. 아까 얘기했더니 활락과 이런 게 생겨나면 그 다음에 우리 돌아서 이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구멍가게보다 많은 게 빨간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또 뭐냐? 저 온갖 점 보는 집들이에요. 그죠? 모든 종교와 그 다음에 점집들이 극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비슷비슷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뭐 더더욱이 주역이다라고 하는 건 점치는 책이니까 예로부터 그냥 넌 없이 주역에다 점쳐놓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하면은 뭐냐면 혹세무민들이 일어나죠. 자기 멋대로 점쳐놓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돈 받는 세력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문왕이 이거는 아닌데 옛날에 복희 씨가 그 64개를 지은 것은 두루두루 백성들로 하여금 살기 편하도록 지도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갈고 닦도록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멋대로 끌어다 쓰면서 이게 돈 버는 수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부패한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냥 나은 자리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끌어 모을까 이런 쪽으로만 주로 쓰이다 보니까 문왕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쓰신 거죠. 그게 64개의 괴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때의 그런다가 이제 어제도 아까 숭호위에서 무고를 당해서 유리라는 지역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옥에서 바로 주역의 괴사를 쓰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함인저 이렇게 표현했고 해당함인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야자니까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고 공자가 지극히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신 말입니다. 그러함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그 주역에 있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참 위태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지 않다. 그렇게 되면 흉하다. 뭐 이런 등등의 그 경고 문구를 많이 날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위태로우며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떨려져 나간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태로운 자를 위태로운 자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앞뒤에 문맥상 위태로울까 하는 자. 이러면 나라가 망하지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아주 비색한 세상. 이게 뭐냐면 주역의 12번째 궤에 해당되죠. 천지 비궤입니다. 천지 비궤 이게 비색하다 그러면 역시 은나라 말기에도 해당돼요. 은나라 말기인데 저 서쪽 땅에서는 누구냐면 서백창 같은 사람. 그래도 군자가 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인배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알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군자인데도 뭐라고 하느냐 기망기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휴비라 이렇게 표현했죠. 비색한 것을 쉬게 하니 비색한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기망기망이라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망할까 하여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면 망하지 이렇게 두면 세상 망하지 하면서 더욱더 그 개우포상이라 우북한 뽕나무 뿌리에다가 나라를 메어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오히려 사평하고 오히려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지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를 이건 하늘이 그러는 거죠. 하늘이라는 게 결국 백성들이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고 조심하면서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자라고 하는 건 쉽게 여기는 자, 권력이라는 게 내가 위에서 저놈들 시키면 되지. 안 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해가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그 쉽게 여기는 자를 하늘은 어떻게 한다? 사경하니, 기울어지게 하니, 이렇게 되죠. 기울어지게 하니, 그 역에 담긴 그 도는 심대하여, 심이 커서 백물을 불패하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그저 버리지 못하고 그저 다 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다 담겨서 어느 한 것도 패할 것이 없지만은 구의 종시면 그래서 두려움으로써 마치고 시작하면은 그 기요 그 중요함 그 요함이 허물이 없으리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의 종시면 두려워하면서 마치고 시작한다면 또는 종시를 이렇게 또 두려움으로써 한다면은
기요 묵으리니 그 요함이 그래서 허물이 없으리니 차지위 역지 도야니라. 이것이 역의 도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역의 도의 지금 공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이 위자를 사평하고 이자를 사경한다 이 소리입니다.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오히려 항상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홀히 여기는 자를 기울인다. 기울어지게 한다. 틀림없이 전복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 역사적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은나라 말기 바로 주나라가 일어설 때 대표적인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문왕 같으면 야 이러면 세상 망하지 하니까 스스로 항상 조심하고 조심했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잡고서는 세상을 우습게 여긴 자들 반드시 전복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이 참 담고 있는 뜻이 많기에 그 밑에 보면 성재양 씨가 이거를 더욱더 아주 멋진 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문구인데요. 성재양 씨왈 보면은 이미 앞서서도 전원에 역, 흥어, 중고하고 앞에서 한번 공자 말고 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 중고 시대에 일어났고 중고라는 말이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에 해당됩니다. 공자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작어 우한, 우한에서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중리지의나 바로 공자의 뜻이기는 하지만 공자께서 이렇게 하신 뜻이기는 하지만은 이 속지 문왕하니 이미 바로 문왕에게 속하니 다시 말해서 여기 중고에 일어나고 우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전부 다가 바로 문왕께서 괴사를 달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망하지 하고 그래서 그런 우한 속에서 일어났다. 우한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맹자가 바로 그 은나라 말기에 그 폭군주에서 주에 대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사업 어디서 죽고 어디서 생한다? 지금 내가 어떤 생업 우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그죠? 나라를 근심 걱정하고 혹시라도 자기의 그 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근심하는 거. 생업 우환하고 사업 안락이라. 네. 편안하고 그죠? 안락하게 여기는 데서 우리 보통은 안락이라는 말 대신에 보통 뭘 많이 쓰냐면은 활락이라는 말 많이 쓰죠. 활락해서 이제 원래 맹자는 안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바로 우한에서 오히려 살아나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 권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 그러면서 그걸 편안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그 쾌락으로 즐기는 자들은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맹자가 표현하신 말이죠. 그래서 역이라는 것이 중고에서 일어나고 우원에서 일어났다라고 한 것은 이 공자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문왕을 두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니 이위 미종냐하여 그래서 속하니 그런데 그 말씀만 갖고는 그죠? 중고에서 일어나고 작어 우원이라는 말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듯 하셔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다가 다시 이 말씀을 쓰셨다 그랬습니다. 부족하여서 차장 이 장에서 또한 명 밝히셨다. 뭐를 언역 흥어 은지 말세 주지 성덕한데 그죠? 주나라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의 이위 미종냐하여 역시 또 그래도 해놓고 나서도 뭐가 좀 부족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또 다시 뭐라고 했냐? 지명지왈 다시 가리켜서 당 문왕여 주지사라 하였으니 그죠?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된다라고 하셨으니 즉 추호 은정의라 그죠? 다시 그죠? 추호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짐승털이 아주 가늘죠. 그러니까 추호도 없다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 눈꽃보다 더 조그만 거죠. 가을털이 끝이니까. 그래서 추호도 그 뜻을 그 정을 숨기는 것이 없느니라. 공자의 말씀은 어느 한터럭 가림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차라. 이게 지금 성재양식 하는 말입니다. 차라. 부천세지 굴류 행봉 일조지 신하고
일가지 사유 부몰 천하지 공리로다 이렇게 씁니다. 무릇 천재 그러면 천년이라는 거죠. 연사세제 그랬습니다. 천년의 굽힘이 그죠? 천년의 굽힘이 다행히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을 만나서 펴지고 천년의 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도가 굽혀진 지 천여년 만에야 그죠? 천여년 만에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 문왕을 만나서 성인의 도가 펴졌으니 천년이라 그러면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얘기한 거죠. 과하게. 왜냐하면 은나라가 대체로 600년, 700년을 유지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 700년, 거의 천여년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여년의 세월, 옛날에 탕림금이 계실 때는 선왕의 도를 폈다가 이것이 굽혀졌다가 다행히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죠? 하루아침을 만나서 펴졌고 그 다음에 일가지 어느 한 집안의 사사로움이 이때 집안이다 가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 한 집안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라 그랬죠. 왕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 문왕의 주나라의 서쪽의 제후가 되는 거죠. 서쪽의 이 제후의 땅인 주나라 땅에서 자기들은 공변된 정치를 했죠. 그 정전법을 활용해서 이제 공변된 정치를 그대로 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주나라가 다시 천하를 통일해서 은나라의 그 조법을 두루 천하에다 다 두루 통하도록 했죠. 그래서 주나라의 그 정전법을 뭐라고 표현하면 철법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은나라 때는 백성들을 돕는 법이라 그래서 조법이라 했고 그 은나라 초기 때부터 쭉 그냥 주나라에는 고국남부가 있었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이미 정전법 제도를 이렇게 해서 이게 걸맞게 시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나 주나라 저 자체에서는 그 전체적으로는 행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개인의 일가에 그러니까 주나라의 공가가 되겠죠. 주나라는 공실이니까 이 공실에서만 그죠? 그 지역에서만 행해지던 것이 마침내 어떻게 되냐? 폭군주를 멸하고 주나라가 천자로 서면서 저 조법을 두루두루 다 통하게 했죠. 그래서 주나라 때의 정전법을 철법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법이 천하에 두루 행해졌기 때문에 일가지 사가 부몰 천하지 공리로다. 천하의 공변됨을 어떻게 됐다? 파묻지 못했도다. 몰하게 없애지 못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나라가 섬에 천하의 공변된 도가 다시 살아났다. 공변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전법 체제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문왕이 무어주의 유우어중리면 기 천재지 구리 일조지 신녀 이 말 기가 막힙니다. 문왕이 그죠? 그런데 그러한 문왕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만약에 주가 없었다면 그죠? 이 주 알아고 적당히 타협하는 이 군주였다면은 이 나쁜 정치가 더 오래 갈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은 그래서 문왕이 이를테면은 우리 조선 같은 경우가 말은 유학하고 맨날 성인에 도했지만 한 번도 정전법 시행 안 했죠. 기껏 한다는 게 이름만 그대로 빌려서 균역법이라 그래서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그냥 적당히 묻어가고 밀란 한번 일어나면 그때 좀 고치는 척 하면은 이게 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왕이 그러한 폭군주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그 나라의 그 잘못된 걸 뭐라 그러죠? 모순이 이른바 모순이 극대화가 되면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라고 하는 이 모순이 극대화가 됐고 그때 마침 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만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또 역시 춘추시대 때 중리를 만났으면 만나지 못했다면 만남이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중리와 뭐예요? 중리를 만남이 있지. 자, 무까지를 해야 이게 말이 되겠죠. 중리를 문왕이 지금 말하면 자 문왕이 주를 만나지 못고 그러니까 무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어주의 유우어 중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왕이 또 뭐냐면 중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죠?
공자를 만남이 있지 아니했다면, 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은주 3대 역사가 살아났죠. 문왕에 대해서 공자가 두루 이렇게 일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리를 만남이 있지 아니했다면, 없었다면은 그 천재의 그 1000년 동안에 굽혔던 것이 하루아침에 펴졌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유학사에서 문왕과 공자는 가장 기본적인 체가 된다 그랬죠. 문왕이 이러한 옛날 성인의 도를 세우지 아니했다라면은 공자가 어디에서 문헌고등을 할 길이 없어서 이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매우 잘 아는 우리 천자문의 저자인 종효가 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두 분 이름이 천자문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체, 불용이죠. 체는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 두 분의 덕이 묻어있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걸어냈다. 우리 맹가돈소다라고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조금 어디다 붙여놨다. 그럼 그 사람은 고기퉁이에 그만큼밖에 차지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역의 글이 그 천자문의 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왕과 같은 그 성인의 도와 그 다음에 그 도를 이어서 쭉 정리한 공자의 그 덕이 아니었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문에 가장 체가 되는 공자와 문왕이라는 이 두 분 이름이 거론이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데도 바로 여기서도 이거 그 비슷한 표현인데 바로 문왕이 주를 만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중리를 만남이 있지 아니했다면 이겁니다. 아니했다면 그 천재의 1000년 동안에 그 굽혔던 것 1000년 동안의 성인의 도가 굽어진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펴졌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 문장은 기가 막힌 문장이네요. 거기 차라 부천재지 구리 유행봉 일조지 신하고 일가지 사유 부몰 천하지 공리로다 하고 문왕이 무주어 주의 유주어 중리면 기천재지 구리 일조지 신녀라고 하는 이 문장이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은나라의 왕이고 그런데 중리는 그죠? 중리는 여기도 중리는 은후예라. 중리는 하고 앞으로 가야 되겠죠. 토가 그죠? 주는 은왕냐요. 중리는 은후예니 이렇게 고쳤죠. 토 은나라의 후예이니 이 중리 폄회지 말세요. 그런데 은나라의 후예인 공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공자는 우리가 보통 자기의 조국이다 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편매해야 되는데 폄은 은나라를 폄하하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세라 하였고 말세가 됐고 그죠? 은나라는 말세가 된다고 폄하하였고 대신에 그 다음에 주나라를 포상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주나라는 성덕이 된다라고 해서 올렸고 상을 주었고 포상했고 그 다음에 지주지명이 불휘하고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서 껑거리 주자인데 원래 시호에 해당되는데요. 저 주의 이름은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신입니다. 신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껑거리 주자에서 그 수레를 끄는데 말 뒤에 꼬리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끈을 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주라고 해서 이른바 주천자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이 주라고 하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부르고 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신에 또 칭문왕지 왕이 불럭하니 그런데 문왕은 실은 왕도 아니었죠. 서백이었고 주나라가 서면서 존호하여서 문왕이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건 존호가 되는 거 나중에 천자가 돼서 무왕이 천자가 되니까 그 부모들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를 다 왕으로 칭하는 거죠. 그래서 서백창을 문왕이라 했고 그 서백의 아버지였던 계력을 왕계라 했고 그에 또 할아버지 고공담보를 뭐라고 그랬어요? 태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모르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문왕을 그죠? 문왕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되는 문왕지 왕, 문왕을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억누르지 아니했으니 서백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했으니 이 분리 일가지 사로 몰천하지 공녀와 한 집안의 사사로움으로써 천하의 공변됨을 몰하지 아니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기
본인이 이제 나도 이제 낮추면서 이렇게 은근히 더 들어 올려 보내주는 거죠. 대제라 크도다 문왕지 성녀와 대제라 중리지 공녀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도다 문왕의 성인이여 크도다 중리의 공변됨이여. 이 문장은 아주 기가 막힌 명문장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상지양씨 여기 해석한 대목들 이런 것들은 쭉 알아도 써먹으면 아주 좋은 글들 중에 하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하실 것